안녕하세요.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휘용입니다. 이곳은 제가 평소에 생활하는 야생월드로 오늘은 여기서 간단한 건축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은 만들자마자 쓸데없어서 버려버린 에펠탑입니다. 보기엔 예뻐서 그냥 배경 역할을 하고 있죠. 배경은 많이 있으니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할 건축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축 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필요했던 모래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재료를 구하는 만큼 모래를 구하려면 이렇게 강바닥을 뒤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래를 모으려면 모래까지 모래만 모래 모아야 하니까 모래도 좋으니까 이것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모래가 많은 지역은 바로 사막이죠. 이번엔 그 사막을 찾으러 갈 겁니다. 저 같은 길치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길을 만들어줄 겁니다. 상식적으로 앞으로만 가면 이렇게 언덕들을 마주치게 되겠죠. 돌아가는 건 낭만 없으니 그냥 마주치는 모든 걸 부숴버릴 겁니다. 일단 세 줄로 밀어줄 건데요. 이런 언덕을 만나도 터널 속을 파는 게 아니라 칼로 자른 듯 깔끔하게 천장까지 모두 파버릴 겁니다. 이런 낮은 언덕들은 쉽게 밀어낼 수 있지만 높은 언덕들은 한 번에 작업하기 힘들어서 위에서부터 조금씩 속을 파냈습니다. 사막이 나올 때까지 이 짓거리를 반복하면 되는데 사막이 3500m 떨어져 있으니까 3칸씩 일직선으로만 파도 1만 블록을 팔 텐데 이런 높은 언덕들까지 파내면 대략 블록 20만 개만 파내면 됩니다. 또 일이 커졌습니다. 일단 건축 준비를 하기 전에 건축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건축 준비를 하기 위해 건축 준비를 할 겁니다. 이렇게 땅만 파면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재미없지. 신나는 나무 언덕 지형입니다. 고작 작은 산에 겁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가볍게 산 위쪽을 파내주고 나무도 베어가면서 신나게 산 중간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숲이 튀어나왔습니다. 잠깐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더 넓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땅을 파는 저의 멋진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나무부터 전부 밀어줄 겁니다. 평소에 맨날 넓은 걸 건축하거나 높은 걸 건축했었는데요. 이번엔 기다란 걸 건축해보려고 도전했는데 이렇게 작업하는 걸 찍어주는 카메라맨이 따라가기 힘들어 보이죠? 이 카메라맨도 제가 아는 건데 저 땅 파는 녀석 좀 기절시켜버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기절하기 전에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을 건널 다리도 만들어주고 산이 없어서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좀 크네. 하필이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제가 가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3줄 미는데 5시간 정도 걸리던데 좁아서 촬영하기도 힘들고 잘 안 보여서 남은 거 그냥 6초 만에 밀어버리면 짜잔, 또 숲입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제가 밀어야 되는 마지막 숲입니다. 숲산 반복하다가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 산까지 빠르게 밀어버리면 드디어 건축 준비를 절반 정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좋은 옛말에 따라 이제 시작하는 거랑 똑같겠네요. 자, 다시 처음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이 땅바닥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닥을 2칸 파내고 물을 깔아줄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물을 깔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밑에 물을 깔고 그 위에 유리를 깔아줘서 마치 물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을 줄 겁니다. 참고로 모래 먹으려고 건축하는 건데 유리는 모래를 구우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봤을 땐 쓸모없는 일이지만 본인의 낭만으로 가득 찬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할 때면 집중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 작업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런 물속의 건축 재료에도 눈이 돌아가지 않고 오로지 유리만 까는 것처럼 낭만 있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놓은 땅을 따라서 유리를 전부 깔아주면 드디어 길을 만들고 있는 이유인 사막이 나오게 됩니다. 모래가 정말 많죠. 나중에 모래가 부족할 일은 없겠네요. 사막을 발견했으니 집과 사막을 이어줄 겁니다. 저 빨간 블록은 전기 신호를 주는 레드스톤 블록인데 옆에 파워레일을 달아두면 제 카트를 빠르게 밀어줄 겁니다. 일정한 간격대로 사막까지 전부 이어줬습니다. 이어줬으니 뛰어가는 것보다 빠른지 확인해 봐야겠죠. 뛰어서 8분 정도 걸렸는데 적어도 절반은 단축시켜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8분에서 1분 30초 정도 단축시켰네요. 별로 시간 단축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건축 준비가 끝났거든요. 건축 준비를 위해 건축 준비는 빠르게 끝내봅시다. 보시면 앞으로는 길지만 옆이 좁아서 시야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생각나기 때문에 빠르게 고쳐봅시다. 이제껏 3줄 밀었으니까 더 넓게 양쪽으로 4줄을 밀어줄 건데요. 귀여운 것들은 치워두고 이 커다란 산부터 넓혀주겠습니다. 실제 작업 속도는 이렇습니다. 귀찮으니까 가볍게 80배속으로 빠르게 양옆을 밀어주고
다 넣으려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쿨하게 하루를 넘겨버리면 어느덧 마지막 산을 밀어주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건축을 위해 재료를 구해볼까요? 이번 건축은 처음으로 야생에서 콘크리트 블럭을 써볼 겁니다. 저는 하얀색을 원하기 때문에 하얀 염료가 필요한데요. 나뭇잎이나 밀 같은 식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하얀 염료가 될 뼈가루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수많은 식물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겐 밀이 넘쳐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야생에서 처음 만들었던 밀 농장이 드디어 쓰임새가 생겼습니다. 뼈가루 2,000개를 모을 때까지 계속 밀을 캤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블럭에는 모래와 자갈도 필요하거든요. 가볍게 사막에서 모래 1만 개만 가져갈 겁니다. 옆을 봤더니 귀여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구조물에 신나서 들어가 봤더니 경품이 있더라고요. 사막에 처음 와보는 마린이를 반겨줘서 고맙네요. 거지 같은 선물 때문에 바지가 부서져서 집에 돌아온 김에 모래를 한 번에 많이 가져오려고 상자들을 잔뜩 가져갈 겁니다. 갑자기 상자들이 다 와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깔아둔 철도 위에 귀여운 거북이 가족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모래를 가져갈 겁니다. 모래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어떻게 팔지 생각해봤는데 기왕이면 높은 산을 정리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입구 쪽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산도 밀어주고 안쪽에 있는 언덕들도 정리해주니까 생각보다 금방 4시간 만에 전부 모았습니다. 돌아가다 보니 자갈산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떡, 자갈도 전부 가져가 주겠습니다. 이 재료들을 조합하면 콘크리트 가루가 나옵니다. 이 녀석은 공중에 설치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별 거지 같은 특성이 있는데요. 이 블록에 물을 뿌려주면 단단하게 굳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루에 물을 뿌릴 효율적인 작업장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물 중간에 가루를 넣고 굳으면 캐는 식으로 콘크리트를 모아줄 겁니다. 2만 개의 콘크리트를 전부 모으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콘크리트들은 바닥 외곽선을 잡아주는데 먼저 써줄 겁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길 양쪽 전부 깔아줄 겁니다. 깔다 보니까 튀어나온 레드스톤 블럭이 마음에 안 듭니다. 바닥으로 넣으니까 깔끔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길에 있는 블록을 전부 수정해 줄 겁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발광석이 부족해서 네더에 왔는데 이렇게 천장에 붙어있는 녀석들을 대충 2,000개 정도 모을 겁니다. 이 녀석들을 레드스톤 조명으로 만들어서 길 양쪽에 4개씩 깔아줄 건데요. 그 사이에 특수한 레일을 깔아주면 제가 이 사이를 지날 때마다 저 조명들이 빛을 낼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에펠탑 앞에 기차역을 만들어 에펠탑역을 만들어줄 겁니다. 많은 작업으로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저를 찾아와주는 귀여운 친구들 덕분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전부 꾸며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야생에서 떠나는 기찻길 여행에 초대합니다.